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정치적 아젠다로 올라오면서 진행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 야당,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주신 인기 댓글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보맨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지금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정확한 정보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들어갑니다. 행정상의 특징이 있죠. 과거에는요, 이런 대형 재정이 투입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추경이 들어가죠. 그러면 보통 추경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보통 정부나 여당이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반대가 됐죠. 오히려 야당이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추경을 왜 들어가느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현 정부 여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보통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대형 재정이 투입되는 이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야당 주도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이 좀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상 현정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특징이고, 그럼 이제 야당 입장 가볼까요? 자, 야당은요, 지금 현재 진행이, 내일입니다. 24일 열리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이제 처리할 예정이고, 25일에는 이제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자, 요것도 이제는 뭐 다른 이슈와 맞물려서, 여기는 정치 유튜브가 아니니까, 다른 건 빼고, 다른 정말 뜨거운 이슈들이 있어요, 사실. 자,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거가 같이 이제 처리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4일 법사위, 25일 국회 본회의. 자, 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정부와 여당 입장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사실상 의원 수에서 사실 밀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밖에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세우고 있죠. 정부와 여당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지원금이 풀리면 물가와 금리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더 크다. 어려운 재정 상황들을 이유로 봤을 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법률 심판과 함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5일에 본회의에서 이제는 법안이 처리가 되고 그러면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아마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을 하지 않을까, 건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헌법 3권 분립 위반이다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정부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에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제 추경은 행정부의 몫이죠. 사실 추경을 꾸리고 그걸 집행하는 거는 사실상 행정부의 몫인데, 이번에는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사실상 법안을 만들어서 추경을 한다는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 법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누구는 25만원 주고 누구는 35만원을 주는지 그 지급 범위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통과는 되는데 진행은 어려운 거는 대통령 행정부가 다 하라는 거냐, 이렇게 좀 반대를 하고 있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여당 입장은 이렇게 이제 정리되고 있고요. 어제였습니다. 최상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 사실상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부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이 성격이 다르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당과 여당의 목소리, 정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취약계층의 경우엔 생계가 어려우니까 생계비 보조를 하는 것이지, 자, 올해 지원한 금액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 것보다 더 크다.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피부에 별로 안 와닿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지난 5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상공인의 경우엔 현금보다 채무 조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냥 매출이 좀 일어날수록 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대부분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이 많다. 자, 그런 분들에겐 일회성으로 현금성 지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렸네요. 이렇게 갈까요? 없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시적 현금 지원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효과가 크지도 않고 효과가 있더라도 아주 일시적일 뿐이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을 위해서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물가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부작용도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역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는 판단을 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는 7월 18일에 올렸던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댓글 너무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의 의견 그 정도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여러분 취지가 뭐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해당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의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정당 정치인을 지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안 나옵니다. 저한테 누가 썼는지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아이디가 이렇게 핸들 아이디가 나와서 저도 모릅니다. 누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209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댓글은 저도 요 답글 있잖아요. 요거는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게 다 열면은 이제 화면 안에 못 들어가서. 근데 대부분이 이 말에 공감하는 댓글이거든요.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분은 뭐 한쪽에 치우친 댓글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정당 정치인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정당 정치인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의견 주셔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 나라에 큰 도둑을 처리부터 하세요. 놀고 먹는 공무원들 수를 줄이세요. 혈세 빼먹는 자들 연금 박탈해주세요. 와, 224명 더 많습니다. 224명이나 공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의견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댓글을 굉장히 중요하다, 댓글이. 자, 지금 서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라고 해서 58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죠. 지금 서민들은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지금. 그게 뭐 민생회복지원금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정말로 지금 고금리 상태에 있다 보니까 힘든 건 맞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한 직장이 있거나
어느 정도 기반을 다 마련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태에서 사실상 안 힘든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성 입장만 볼게요. 그 전에는 이제는 정말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정말로 이제는 중심에 서서 대전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큰 뜻, 뭐 대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고, 지금은 이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두 명을 이제 뽑아봤습니다. 자, 찬성 입장,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주는 거 찬성이에요. 어차피 없어질 돈 도둑놈들이 가져가겠죠. 자, 없어질 돈임. 이번 달에 재산세 28만원 냈고 지난달에 자동차세 23만원 냈네요. 어차피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 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입니다. 자,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승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 경기가 위축되어 윤활유 역할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 금전으로 접근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성을 한다.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은요, 푼돈 25만원으로 아이들 사탕발림 하는 인시방편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바닥경제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자립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당과 정부는 핵심을 들여다보지 않고 일회성 인기 영합 정책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뜻 말씀하셨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는 그 반대와 찬성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반대해도 굉장히 이 논리가 있죠, 사실.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치에 너무 빠져갖고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막 논리로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이분께서는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그죠? 바닥 경제를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립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런 일회성 인기 영합 정책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25만원 받고 세금 100만원 더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또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그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원금 받은 거 다시 토해내신 분도 꽤 많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수기 과정,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지금의 이 고금리 상태에서 경제 순환이 안 되는, 지금 정체되어 가고 있는, 오히려 다운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경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로 이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수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 이렇게 가고 있고, 과연 어떻게 나중에 또 흘러갈지, 이제는 내일과 내일 모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그런 다음에 정말로 이제 여당에서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건의를 할지, 그것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는 뭐 적진 않았는데,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제가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그죠?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정책은 당연히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끝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포기해야 된다. 근데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제가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사자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3자로 봤을 때 당연히 소급 적용,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당연히 돼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당 야당이나 뭐 차이점을 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도 진행 안 했고 현 정부도 진행 안 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급 적용은요, 정치적 아젠다로 가면 안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정치적 아젠다로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여야가 싸우잖아요. 그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소급 적용은요, 절대 뭐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진행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8월 달에
종합대책, 소상공인 이제는 채무 경감에 대해서 종합대책 내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는 과연 어떻게 내놓을까, 어느 정도의 채무 경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정부의 보관은 무엇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입니다. 그리고 제 일을 하고 있고 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사람 유튜브만 해서 유튜브로 뭔가 어그로 끌고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럴 텐데, 제가 말씀드리죠. 빠르고 정확한, 유튜브 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너무 많아요. 왜? 인기만 끌려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죠. 제 일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이 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연합뉴스 TV 가서 얘기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출연해서 또 여러분께 경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는 이제 제 이름 걸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분들 뭐한다? 이 시간 알려드리니까 본방사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의 경제비서 여의도 정보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소상공인 안에서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이념과 사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다 우리 같은 국민이고 또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야 그게 수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더 나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기 과정이 아니죠. 그러면 그 논의가 되지 않죠.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는 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여정가족님은 한 가족이고요. 항상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은요, 서로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랑 얘기가 달라, 나랑 뜻이 달라 해서 막 미워하고 댓글 이상하게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하나에 살잖아요. 그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여러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우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초심이죠. 초심 뭡니까?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 지금의 어려우신 이런 취약계층, 서민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왜? 과거에는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아가다 보니까 발 빠르고 눈치 빠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바일 좀 할 줄 알면 빨리 받아가고 내가 정보가 느리면 못 받아가고 몰라서 못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짠 하고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얼굴을 걸고 이름을 걸고 또 제가 누군지 다 말씀드리잖아요. 저 AI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저정보맨 그리고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또 화이팅 하시고 함께 또 같이 이 험한 세상 정말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자,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